검푸른 파도가 흉포한 짐승의 아가리처럼 쩍 벌어지더니 이려 편주에 불과한 낡은 목선을 단숨에 집어삼킬 듯 덮쳐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뇌전만이 세상의 끝을 알리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타오르며 만석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비추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으르렁거리는 비바람 소리에 고막이 찢어질 것만 같았으나 만석은 피가 맺히도록 밧줄을 움켜쥐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대며 미쳐 날뛰는 바다와 맞서고 있었다. 제발 이놈의 하늘아, 내 목숨을 가져가려거든 어서 가져가라. 허나 빈손으로 돌아가 처자식이 굶어 죽는 꼴은 죽어서도 못 본다. 그의 절규는 사나운 폭풍우 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 눈빛만은 성난 파도보다 더 시퍼렇게 살아있었다. 만석이 이 지옥 같은 바다 한가운데로 배를 띄운 것은 결코 객기가 아니었다. 마을 전체에 돌림병처럼 번진 흉어는 벌써 달포가 넘도록 이어졌고 갯바위의 따개비조차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지독한 가난이 어촌을 덮친 탓이었다. 쌀독이 바닥난 지는 이미 오래였고 어제 아침에는 젖이 나오지 않아 보채다 지쳐 잠든 막내의 핏기 없는 얼굴을 보며 아내는 소리 죽여 울고 있었다. 그 처참한 광경을 목격한 만석은 촌장의 만류도 뿌리치고 마을 장정들이 모두 고개를 저으며 피했던 폭풍주의보 속에 목숨을 내던지고 배를 띄운 것이었다. 죽더라도 고기 한 마리는 잡아서 돌아가겠다는 가장으로서의 처절한 오기가 그를 사지로 내몰고 있었다. 그때였다. 뱃머리가 하늘로 치솟았다가 곤두박질 치는 순간 손끝에 팽팽하게 전해져 오는 묵직한 진동이 만석의 심장을 강타했다. 그것은 파도에 휩쓸린 해초 덩어리의 맥없는 무게감이 아니었다. 거친 물살을 거스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분명하고도 강력한 생명의 몸부림이었다. 잡았다. 잡았어. 하느님 감사합니다. 만석은 뱃전으로 달려가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그물을 당기기 시작했다. 비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배가 뒤집힐 듯 요동쳤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저 그물 속에 들어있을 대물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손바닥이 밧줄에 쓸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있는 힘을 다해 끌어올린 그물이 갑판 위로 털썩 떨어지는 순간 만석은 숨을 헐떡이며 그물 안을 들여다보았고 이내 얼어붙은 듯 멈춰서고 말았다. 그가 기대했던 다랑어도 광어도 아니었다. 그물 속에서 젖은 몸을 뒤척이며 그를 올려다보는 것은 매끄러운 은회색 털을 가진 어린 물범 한 마리였다. 실망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지만 곧이어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계산을 시작했다. 물범의 가죽은 귀한 약재상에게 팔면 쌀 서너 가마니는 좋게 받을 수 있었고 그 기름과 고기는 굶주린 식솔들의 배를 채우기에 차고도 넘쳤다. 이것은 하늘이 내려준 동아줄이나 다름없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 차고 있던 녹슨 단검을 뽑아들었다. 배는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고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그의 시야를 가렸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무라. 내 새끼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찌하겠느냐. 그는 죄책감을 털어내려는 듯 거칠게 중얼거리며 물범의 목을 겨누었다. 바로 그때 그물에 갇힌 어린 물범이 만석을 빤히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짐승의 포효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갓난아기가 배가 고파 어미를 찾을 때 내는 애처롭고 가냘픈 울음소리였다. 응. 그 소리는 뇌전 소리를 뚫고 만석의 귓가에 파고들어 가슴 깊은 곳을 후벼 팠다. 칼을 쥐고 있던 만석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물범의 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별처럼 젖어 있었는데 그 눈망울이 집에 두고 온 막내의 눈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그 맑고 깊은 눈동자를 마주하자 만석은 차마 칼을 내리꽂을 수가 없었다. 며칠을 굶어 탄 아내의 눈빛과 배를 쥐고 우는 아이들의 모습이 물범의 모습 위로 겹쳐졌다.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칼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 녀석을 잡으면 가족이 살지만 이 녀석을 죽이는 것은 마치 제 자식을 죽이는 것과 같은 끔찍한 기분이 들었다. 에이 씨발, 빌어먹을 팔자야. 만석은 끝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바닥에 내던졌다. 그리고는 거칠게 그물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다. 엉킨 그물코를 풀어헤치는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솟구치고 있었다. 그물이 열리자 어린 물범은 웅크렸던 몸을 펴고 잠시 만석을 올려다보았다. 도망갈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껌벅이는 눈으로 자신을 살려준 인간의 얼굴을 가슴에 새기려는 듯 한참을 바라보았다.
만석은 뱃전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가라. 어서 가. 내 마음 변하기 전에 썩 꺼지란 말이다. 물범은 마치 그의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듯 하더니 유연한 몸놀림으로 파도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물범이 사라진 자리에 하얀 거품만이 잠시 머물다 흩어졌다. 만석은 허탈감에 젖어 털썩 주저앉았다. 빈 그물, 빈 배, 그리고 여전히 사나운 폭풍우.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내가 미쳤지, 미쳤어. 빈손으로 돌아가면 이제 우린 다 죽은 목숨이다. 후회와 절망이 폭풍우보다 더 무겁게 그를 짓눌렀다. 그러나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물범이 사라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거짓말처럼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가 가라앉기 시작한 것이었다. 방금 전까지 배를 집어삼킬 듯 으르렁대던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순한 양처럼 잠잠해졌고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나와 만석의 젖은 어깨를 비추었다. 마치 바다의 신이 그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듯한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만석은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다가 노를 저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배바닥에 몸을 뉘었다. 극도의 긴장과 피로가 일시에 몰려와 의식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배가 물결에 따라 렁울렁 흔들리는 동안 만석은 깊고 깊은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물속에 있었지만 숨을 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다. 에메랄드 빛으로 일렁이는 물결 너머로 수만 마리의 물고기 떼가 길을 터주며 춤을 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은빛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만석은 홀린 듯 그 빛을 향해 다가갔다. 빛의 중심에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온몸이 은빛 비늘 갑옷으로 덮여 있고 얼굴은 위험 있는 물범의 형상을 한 거인이 옥좌에 앉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거인은 물범 장군이라 불릴 만한 압도적인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그의 양옆에는 창을 든 물고기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고 발치에는 만석이 놓아주었던 그 어린 물범이 꼬리를 치며 놀고 있었다. 물범 장군이 천천히 입을 열자 물보라가 이는 듯한 웅장하고 몽환적인 목소리가 만석의 머릿속에 직접 울려 퍼졌다. 어리석고도 착한 인간이여, 네가 나의 핏줄을 구하였도다. 인간의 탐욕은 바다보다 깊어 채우기 어려우나 너는 굶주림 속에서도 자비를 베풀었으니 그 공덕이 하늘에 닿았다. 만석은 그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입이 떨어지지 않아 덜덜 떨고만 있는데 물범 장군이 지팡이를 들어 동쪽 바다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그곳은 뱃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기피하는 죽음의 해역, 검은 소용돌이가 있는 곳이었다. 만석아, 잘 듣거라. 내일 해가 중천에 뜨면 검은 소용돌이의 입구로 배를 몰아라. 그곳에 네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보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허나 명심하라. 바다가 주는 것은 오직 필요한 만큼뿐이니 넘치는 욕심은 화를 부를 것이다. 장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눈부신 빛이 폭발하듯 터져나오며 만석의 시야를 하얗게 뒤덮었다. 헉! 만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식은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어느새 새벽동이 터오고 있었고 바다는 거울처럼 잔잔했다.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했던 장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단순한 개꿈일까? 아니면 정말로 바다에 계시일까? 그는 멍하니 동쪽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붉게 타오르는 태양 아래 마을 어부들이 절대 가까이 가지 않는 금기의 구역, 검은 소용돌이 쪽 바다만 유독 짙고 검푸른 색을 띠고 있었다. 빈 배로 돌아가 가족들의 절망적인 눈빛을 마주할 것인가? 아니면 미친 척하고 꿈속의 계시를 따를 것인가? 만석의 눈빛이 다시금 흔들렸다. 그러나 그의 손은 이미 뱃머리를 동쪽으로 돌리고 있었다. 이판사판이었다. 어차피 빈손으로 가면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였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노를 꽉 움켜쥐었다. 검은 소용돌이 해역은 그 이름만큼이나 불길하고 기괴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마을 노인들이 술자리 안주 삼아 떠들어대던 전설에 따르면 이곳은 용왕이 노했을 때 바다의 찌꺼기를 뱉어내는 아가리이자 한 번 들어간 배는 두 번 다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다는 저주받은 무덤이었다. 만석이 노를 저어 그 경계에 다가갈수록 바다의 색깔은 맑은 비취색에서 썩은 피처럼 탁한 검붉은 색으로 변해갔고 콧속을 파고드는 비릿한 내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매캐한 죽음의 향기가 섞여 있었다. 파도 소리마저 삼켜버린 듯 섬뜩한 정적만이 감돌았고
오직 만석의 거친 숨소리와 삐걱거리는 노소리만이 그 무거운 침묵을 위태롭게 깨뜨리고 있었다. 그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낼 생각도 못한 채 홀린 사람처럼 검은 물결의 중심을 향해 나아갔다. 장군님, 제발 이 비천한 놈을 굽어 살피소서. 이것이 개꿈이라면 차라리 여기서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참말이라면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잔잔하던 수면이 채록 솟아오르더니 익숙한 은회색 머리가 불쑥 튀어나왔다. 어젯밤 그물에 걸렸던 그 어린 물범이었다. 녀석은 만석을 알아보았는지 반갑다는 듯 꼬리로 수면을 탁탁 치며 끼익 끼룩하는 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공포를 단숨에 날려버릴 만큼 경쾌하고 생기가 넘쳤다. 만석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오, 내 녀석이 정말로 와주었구나. 꿈이 아니었어. 장군님의 말씀이 참말이었구나. 만석이 감격에 겨워 소리치자 물범은 그를 향해 고개를 한번 까딱하고는 물속으로 곤두박질치며 잠수했다. 잠시 후 다시 떠오른 녀석은 만석을 기다리는 듯 쳐다보다가 다시 깊이 잠수하기를 반복했다. 그것은 분명히 자신을 따라오라는 신호였다. 만석은 배를 멈추고 주섬주섬 옷을 벗었다. 바닷바람이 살을 에일듯 차가웠지만 그의 몸은 기대감과 긴장감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다. 그는 배 구석에 처박혀 있던 묵직한 돌덩이를 찾아 허리춤에 단단히 묶었다. 해녀들이나 쓰는 방식이었지만 깊은 물속으로 빠르게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자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폐부 깊숙이 들어찼다. 가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그는 단검 하나를 입에 물고 물범이 사라진 지점을 향해 망설임 없이 몸을 던졌다.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바닷물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물속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웠다. 눈을 뜨자 흐릿한 시야 너머로 물범이 유유히 헤엄치며 그를 인도하는 모습이 보였다. 허리에 매단 돌의 무게가 그를 바닥으로 빠르게 끌어내렸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압이 고막을 짓누르고 가슴을 조여왔지만 만석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빛이 닿지 않는 심해의 어둠 속에서 오직 물범의 은빛 털만이 희미한 등불처럼 빛나고 있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폐가 터질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올 무렵 물범이 멈춰선 곳 아래로 거대한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바위도 산호초도 아니었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해초와 따개비로 뒤덮여 바다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대한 목선 무천이었다. 침몰선은 기괴하면서도 웅장했다. 뱃머리는 부러져 나갔고 돛대는 썩어 문드러졌지만 그 거대한 규모는 과거 이 배가 얼마나 위세 등등하게 바다를 누볐을지 짐작해 했다. 만석은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배의 갑판 쪽으로 다가갔다. 썩은 나무 틈새로 물고기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었고 앙상하게 남은 뼈대 사이로 기이한 해류가 흐르고 있었다. 물범은 갑판 중앙에 부서진 선실 입구 주위를 빙빙 돌며 만석에게 안으로 들어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만석은 허리춤에 돌을 풀어내고 남은 숨을 쥐어짜며 조심스럽게 선실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선실 내부는 의외로 널찍했다. 어둠에 적응한 만석의 눈에 바닥에 흩어져 있는 둥근 물체들이 들어왔다. 그는 손을 뻗어 하나를 집어들었다. 묵직하고 차가운 감촉. 그는 그것을 들고 틈새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비춰보았다. 순간 그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비록 이끼가 끼고 탁해졌지만 그것은 분명 금이었다. 주먹만한 금괴들이 발에 채일 정도로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썩은 나무 상자 사이로 옥으로 만든 장신구와 은그릇들이 진흙 속에 반쯤 파묻혀 번들거리고 있었다. 전설 속 용왕의 창고가 바로 여기였다. 순간 만석의 머릿속에서 욕망의 불길이 화르르 타올랐다. 이게 다 얼마야? 이걸 다 가져가면, 아니, 반만 가져가도 나는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 쌀밥에 고깃국을 배가 터지도록 먹고 비단 옷을 휘감고 살 수 있어. 그의 손이 떨리며 닥치는 대로 금괴를 움켜쥐기 시작했다. 주머니에도 넣고 품 안에도 쑤셔 넣었다. 눈이 뒤집힌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는 실감하고 있었다. 숨이 막혀오는 것도 잊은 채 그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 허우적거렸다. 최대감놈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마을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돈을 뿌리는 상상이 머릿속을 꽉 채웠다. 그러나 그 순간 어젯밤 꿈속에서 들었던 물범 장군의
엄중한 목소리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바다가 주는 것은 오직 필요한 만큼뿐이니 넘치는 욕심은 화를 부를 것이다. 그 목소리는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뜨겁게 달아올랐던 만석의 이성을 깨웠다. 그는 멈칫하며 자신의 품을 내려다보았다. 무거운 금괴들 때문에 몸이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물 위로 올라가기도 전에 숨이 끊어져 물귀신이 될 판이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해골들이 그를 지켜보는 듯했다. 이 배에 탔던 자들도 아마 이 보물을 지키려다 혹은 더 가지려다 이곳에 수장되었으리라. 욕심. 그래, 욕심이 화를 부른다 했지. 만석은 마음속으로 피를 토하듯 절규했다. 금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당장 눈앞에 부귀영화를 놓는다는 것은 살점을 떼어내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떠올렸다. 자신을 기다리는 아내의 얼굴, 굶주린 아이들의 눈망울, 그리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겪었던 치욕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떼돈을 벌어 왕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족들이 빚 걱정 없이 따뜻한 밥 한 끼 배불리 먹고 웃으며 사는 소박한 행복이었다. 그래, 이거면 된다. 빚 갚고 배 한 척 새로 사고 논 몇 마지기 살 돈이면 충분하다. 만석은 품에 넣었던 금괴들을 하나하나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손끝이 아려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어른 손바닥만 한 금괴 하나였다. 묵직하고 단단한, 그러나 그의 목숨을 위협하지 않을 정도의 무게. 그는 그것을 소중히 품에 안고 단검으로 허벅지를 살짝 찔러 정신을 차렸다. 산소 부족으로 시야가 흐려지고 있었다. 그는 바닥을 박차고 위를 향해 솟구쳤다. 선실 밖에서 기다리던 물범이 그를 보고는 꼬리를 흔들며 함께 상승했다. 폐가 찢어질 듯한 고통이 엄습했지만 만석은 품에 안은 금괴의 온기를 느끼며 필사적으로 물살을 갈랐다. 부하악. 거친 물보라와 함께 만석이 수면 위로 솟구쳐 올랐다. 그는 배전을 붙잡고 걸신 들린 듯 숨을 몰아쉬었다. 짠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왔지만 지금 마시는 공기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콤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더듬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다. 꿈이 아니었다. 그는 햇살 아래 금괴를 꺼내들었다. 검은 이끼를 닦아내자 눈이 멀어버릴 듯한 황금빛이 찬란하게 빚어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었다. 가족의 생명이자 자신의 양심을 지킨 대가였다. 배 위로 기어 올라온 만석은 대자로 뻗어 한참을 낄낄거리며 웃다가 이내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살아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엄청난 보물을 보고도 다 가져오지 못했다는 인간적인 아쉬움, 그리고 스스로의 욕망을 이겨냈다는 벅찬 감동이 뒤섞여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저 멀리서 물범이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고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만석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으마. 물범은 작별 인사를 하듯 길게 울음소리를 남기고는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만석의 노질은 갈대와 달리 깃털처럼 가벼웠다. 하지만 항구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새로운 종류의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 금괴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누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쩌나? 평생 가난하게만 살았던 그에게 재물이라는 것은 축복인 동시에 무거운 짐이었다. 그는 옷 깊숙한 곳에 금괴를 숨기고 겉으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빈배로 돌아온 척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흥분과 긴장이 서려 있었고 그것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누군가의 눈을 피하기엔 역부족이었다. 포구에는 마을의 유지이자 악랄한 고리대금업자인 최대감이 뒷짐을 지고 서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빚을 거들어 나왔다가 며칠째 실성한 사람처럼 폭풍우 속으로 나갔던 만석의 배가 돌아오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빈손으로 터덜터덜 배에서 내리는 만석의 걸음걸이가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 며칠 굶은 놈치고는 눈에 생기가 돌았고 무의식적으로 품속을 감싸쥐는 손동작이 수상쩍었다. 최대감의 가늘게 찢어진 눈매가 뱀처럼 번뜩였다. 허허, 저놈 봐라. 빈 배로 갖다더니 웬 떡고물이라도 주워 먹고 온 게냐.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 탐욕의 그림자가 서서히 만석을 향해 들이우고 있었다. 읍내 장터의 뒷골목은 대낮에도 음습한 기운이 감돌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썩은 시궁창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만석은
갓을 깊게 눌러쓰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전당포에 삐걱거리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것처럼 세차게 방망이 질쳤다. 평생 고기 한 근, 쌀 한 가마니 제 돈으로 사본 적 없던 그가 품속에 집 한 채 값을 호가하는 금괴를 품고 있었으니 오금이 저리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전당포 주인인 노인은 돋보기 안경 너머로 만석의 행색을 훑어보더니 심드렁한 표정으로 물건을 내놓으라 손짓했다. 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배 헝겊에 겹겹이 싼 금괴를 조심스레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묵직한 중량감이 탁자를 타고 전해졌다. 노인의 눈이 찢어질 듯 커지더니 이내 탐욕스러운 빛을 띠며 금괴를 낚아채듯 집어들었다. 이건 예사 물건이 아닌데? 관인 이 찍힌 옛날 금이라. 자네, 이걸 어디서 났나? 노인의 날카로운 추궁에 만석은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침을 꼴깍 삼키며 내뱉었다. 조상님 산소 개장하다가 나온 유물입니다.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니 묻지 말고 쳐주십시오. 노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물건의 진가를 알아보고는 후한 값을 쳐주었다. 돈 주머니를 받아든 만석의 손은 불에 데인 듯 뜨거웠다. 그것은 단순한 엽전 꾸러미가 아니라 지옥 같은 가난에서 가족을 구원할 생명줄이었다. 돌아오는 길, 만석의 지게에는 하얀 쌀 가마니와 고기, 그리고 아이들에게 줄 때 떼옷이 가득 실려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기절초풍할 듯 놀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아이들은 고기 냄새를 맡고 강아지처럼 달려들었다. 그날 저녁 만석의 집에서는 몇 년 만에 웃음꽃이 피어났다. 솥뚜껑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돼지고기의 고소한 냄새가 쓰러져가는 초가집의 눅눅한 곰팡내를 덮어버렸다. 볼이 미어지도록 쌀밥을 밀어넣는 막내의 볼을 쓰다듬으며 만석은 눈시울을 붉혔다. 많이 먹거라 내 새끼들. 이제 아비가 굶기지 않으마. 절대로 굶기지 않으마. 아내는 밥상머리에서 눈물을 훔치며 어디서 난 돈이냐고 캐물었지만 만석은 그저 먼 바다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을 뿐이었다. 바다와의 약속, 그리고 그 검은 소용돌이 아래 잠든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갈 작정이었다. 하지만 만석은 알지 못했다. 가난한 어부의 집에서 피어오르는 고기 굽는 연기가 굶주린 늑대들의 코를 얼마나 자극하는지를. 행복은 너무나 짧았고 그 뒤에 찾아올 불행은 예고 없이 문을 두드렸다. 사달이 난 것은 바로 다음 날이었다. 만석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마을 어귀가 시끌벅적해지더니 최대감 집의 사병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다짜고짜 만석의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다. 이놈들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느냐. 이거 놓지 못해. 만석이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동네 사람들이 겁에 질려 웅성거리는 사이 아내와 아이들이 울부짖으며 뒤를 쫓았지만 사병들은 매몰차게 그들을 밀쳐냈다. 흙바닥에 나뒹구는 아내의 모습을 뒤로 한 채 만석은 최대감의 기와집 마당 한가운데 내동댕이 쳐졌다. 높다란 대청마루 위에는 최대감이 곰방대를 물고 비스듬히 앉아 마치 벌레를 보듯 싸늘한 눈빛으로 만석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어제 만석이 들렀던 읍내 전당포의 노인이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서 있었다. 순간 만석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아, 걸렸구나. 덫에 걸렸어. 등골이 서늘해지며 숨이 턱 막혀왔다. 내 이놈 만석아. 내 놈이 간덩이가 배 밖으로 나왔구나. 최대감이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뱀이 기어가는 듯한 섬뜩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소장료도 못 내서 빌빌대던 놈이 하루아침에 쌀 가마니를 들이고 고기 반찬을 해먹어? 게다가 읍내 전당포에 내다 판 그 금괴, 그게 조상님 묘에서 나왔다고? 최대감은 손짓을 해 전당포 주인이 가져온 금괴를 만석의 눈앞에 툭 던졌다. 흙이 묻어있기는커녕 바다의 염분에 절여진 흔적이 역력한 바로 그 금괴였다. 이건 육지의 물건이 아니다. 수백 년 전 바닷속에 가라앉은 외관의 무역선에서나 나올 법한 물건이지. 내 놈이 어제 그 폭풍우 속에 나갔다가 빈배로 돌아온 척 연기를 했다지. 바른 대로 불거라. 어디서 훔친 것이냐, 아니면 어디서 주운 것이냐. 최대감의 추궁은 예리한 송곳처럼 만석의 폐부를 찔러왔다. 만석은 바닥에 머리를 돋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감마님, 억울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바닷가에 떠밀려온 것을 주었을 뿐입니다.
맹세코 훔친 것이 아닙니다요. 허허, 이놈이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구나. 최대감은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만석의 앞까지 다가왔다. 그리고는 만석의 턱을 지시기듯 움켜쥐고 들어올렸다. 떠밀려와? 저 무거운 금덩이가 파도에 떠밀려와? 나를 삼척동자로 아느냐? 최대감의 눈에서 탐욕스러운 광기가 번뜩였다. 그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만석이 어딘가에서 노다지를 발견했다는 것을, 마을 앞바다에 보물선이 가라앉아 있다는 전설은 최대감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찾지 못했던 허황된 이야기였다. 헌데 눈앞에 이 천한 어부가 그 증거를 가져온 것이다. 최대감에게 있어 이것은 만석의 목숨보다, 마을 전체의 안위보다 중요한 일생일대의 기회였다. 좋은 말로 할 때 불거라. 그 배가 어디 있느냐? 내 놈이 다녀온 곳이 어디냐? 최대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며 쩌렁쩌렁 울렸다. 만석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물범 장군과의 약속, 그리고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그 경고가 귓가에 쟁쟁했다. 자신이 입을 여는 순간 최대감의 탐욕이 바다를 더럽히고 결국엔 모두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저는 모릅니다. 만석이 고개를 저으며 버티자 최대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옆에 서 있던 사병에게 눈짓을 보냈다. 사병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고 잠시 후 비명소리와 함께 만석의 아내와 아이들이 마당으로 끌려 들어왔다. 포승줄에 묶인 채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가족들을 보자 만석의 눈이 뒤집혔다. 이 무슨 짓입니까? 처자식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대감마님, 제발. 만석이 울부짖으며 달려들려 했지만 사병들의 몽둥이 찜질에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처박혔다. 독한 놈. 내 놈 목숨은 아깝지 않은 모양이구나. 허면 내 자식놈들 목숨은 어떠냐? 최대감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사병의 허리춤에서 칼을 뽑아들었다. 시퍼런 칼날이 햇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다. 최대감은 칼끝을 만석의 막내 아들 목에 겨누었다. 아이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굳어버렸고 아내는 기절하듯 쓰러졌다. 자, 선택하거라. 내 놈이 그 빌어먹을 입을 다물고 있는 동안 이 아이의 목에서 붉은 피가 솟구칠 것이다. 보물이 중요하냐? 핏줄이 중요하냐? 최대감의 협박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 목숨 하나쯤은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그의 잔혹함을 만석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만석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자존심이자 바다와의 신뢰였다. 만석은 피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긁었다. 눈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장군님, 물범아, 나를 용서해 다오. 내 새끼가 죽는데 아비 된 자로서 어찌 보고만 있겠느냐. 내가 천벌을 받으마.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마. 극심한 내적 갈등으로 인해 만석의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다. 칼날이 아이의 목 피부를 살짝 스치자 핏방울이 맺혔고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만석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고개를 쳐박았다. 말하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제발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다 말할 테니 제발. 그의 처절한 항복 선언의 최대감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리며 칼을 거두었다. 진작 그럴 것이지. 미련한 놈. 최대감은 사병들에게 만석을 일으켜 세우라고 명했다. 흑투성이가 된 만석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다. 검은 소용돌이. 그곳입니다. 그 밑에 배가 있습니다. 만석의 입에서 비밀이 흘러나오는 순간 마당에 있던 늙은 느티나무에서 까마귀 떼가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날아올랐다. 마치 불길한 미래를 예고하는 전조처럼 최대감은 손뼉을 치며 쾌재를 불렀다. 검은 소용돌이라. 그래, 그곳이라면 배가 가라앉고도 남을 곳이지. 여봐라, 당장 출항 준비를 해라. 마을의 배란 배는 모조리 징발하고 잠수부들을 불러 모아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저놈을 앞세워 보물을 건져 올릴 것이다. 최대감의 집은 금세 보물을 찾으러 갈 준비로 분주해졌다. 사병들은 횃불을 밝히고 창고에서 무기를 꺼냈고 하인들은 밧줄과 망태기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 소란 속에서 만석은 가족들과 격리되어 광에 갇혔다.
캄캄한 광 안에 홀로 남겨진 만석은 무릎을 감싸쥐고 웅크려 앉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아내의 통곡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자신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 뱉은 말이 결국 더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황금을 만졌던 그 손이 지금은 더할 나위 없이 추악하고 더럽게 느껴졌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그곳은 인간이 범접해서는 안 될 곳인데 탐욕의 눈먼 자들을 그곳으로 안내하다니. 밤이 깊어갈수록 만석의 죄책감은 커져만 갔다. 그는 쥐구멍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물범 장군의 모습을 떠올렸다. 은혜를 원수로 갚게 된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러웠다. 하지만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최대감은 만석의 가족을 볼모로 잡고 배에 태울 것이 뻔했다. 만석이 도망치거나 딴 마음을 품으면 가족들은 죽은 목숨이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길은 오직 하나.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뿐이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업보를 씻을 수만 있다면. 만석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서글프면서도 독하게 빛났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 아닌 다가올 파멸에 맞서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가장의 비장한 결의였다. 내일 검은 소용돌이 위에서 벌어질 비극을 예감하며 만석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다시 거세지고 있었다. 마치 바다가 인간들의 더러운 음모를 눈치채고 분노를 예열하듯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가 귀곡성처럼 들려왔다. 여명, 이체 밝기도 전 짙은 해무가 바다를 삼킬 듯 자욱하게 깔린 포구에는 살기 어린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최대감은 욕심에 눈이 멀어 마을의 배란 배는 모조리 증발했고 건장한 장정 수십 명을 강제로 차출하여 사병들과 함께 배에 태웠다. 그 선두에 선 배의 뱃머리에는 온몸이 오라줄로 꽁꽁 묶인 만석이 마치 재물처럼 매달려 있었다. 찬 바닷바람이 살을 에일 듯 불어와 그의 거친 피부를 때렸지만 만석은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잿빛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핏기가 없었다. 가자, 그물을 올려라. 오늘 우리는 팔자를 고치러 가는 것이다. 최대감이 뱃전에서 칼을 휘두르며 고함을 치자 겁에 질린 사공들이 서둘러 노를 젓기 시작했다. 삐걱거리는 노소리와 함께 수십 척의 배가 검은 바다를 향해 미끄러져 나갔다. 그것은 보물을 찾으러 가는 항해가 아니라 마치 저승사자의 인도를 받아 황천길로 향하는 장내 행렬과도 같이 음산하고 불길했다. 만석은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빌었다. 부디 나 하나로 끝내주소서. 저 무지한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 배들이 검은 소용돌이 해역에 가까워질수록 바다는 기괴하게 변해갔다. 잔잔하던 물결이 거칠어지고 물색은 시커먼 먹물을 풀어놓은 듯 탁해졌으며 수면 위로 정체 모를 기포들이 보글보글 끓어올랐다. 노련한 뱃사람들조차 두려움에 떨며 웅성거렸지만 최대감의 귀에는 오로지 금괴가 부딪히는 환청만이 들릴 뿐이었다. 더 빨리 저어라.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도착해야 한다. 게으름 피우는 놈은 그 자리에서 목을 칠 것이다. 그의 독촉의 배들은 속도를 높여 소용돌이의 중심부를 향해 돌진했다. 마침내 만석이 기억을 더듬어 고개를 끄덕인 지점에 도달하자 최대감은 광기에 찬 눈으로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여기냐? 여기가 바로 그 보물선이 잠든 곳이냐? 만석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자마자 최대감은 미리 대기시켜둔 잠수부들을 닥치는 대로 물속으로 밀어넣었다. 들어가라.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반짝이는 것은 모조리 건져 올려. 잠수부들이 물속으로 사라지고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시간이 지나자 수면 위로 불쑥불쑥 사람들의 머리가 솟구쳐 올랐다. 그들의 손에는 진흙이 잔뜩 묻은 금괴와 은식기, 옥로이로들이 들려 있었다. 찾았습니다. 대감마님. 정말로 바닥에 금이 널려 있습니다. 한 잠수부가 금괴를 들어보이며 소리치자 배 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사병들과 하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덩실덩실 춤을 췄고 최대감은 미친 사람처럼 웃어젖히며 금괴를 낚아채 입을 맞추고 볼에 비벼댔다. 으하하하. 이것 봐라. 이것이 다 내 것이다. 내 세상이야. 그는 금괴의 차가운 감촉에 전율하며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뭘 하고 있느냐. 당장 다시 들어가라. 배의 판자까지 뜯어서라도 남김없이 긁어 모아라. 금가루 하나라도 남기는 놈은 살려두지 않겠다. 그의 탐욕은 이미 이성을 집어삼킨 지 오래였다.
배들이 보물의 무게로 기우뚱거릴 정도로 재물이 쌓여갔지만 최대감의 갈증은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다. 바다는 침묵 속에서 그들의 무례한 약탈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잠수부들이 배의 가장 깊은 곳, 즉 선장실로 추정되는 곳에 문을 부수고 그 안에 안치되어 있던 거대한 붉은 산호까지 뽑아 올리려던 순간이었다. 갑자기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이더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콰항! 동시에 잔잔했던 바다가 끓어오르는 가마솥처럼 격동하기 시작했다. 배들이 낙엽처럼 요동치고 갑판 위에 쌓아둔 금괴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사람들의 환호성은 비명으로 바뀌었고 최대감은 휘청거리는 배의 난간을 붙잡고 악을 썼다. 무슨 일이냐? 갑자기 왜 이래? 금을 잡아라. 금이 쏟아지잖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그는 오직 굴러떨어지는 금괴를 잡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때 거대한 물기둥이 하늘로 치솟으며 바다 한가운데서 웅장하고도 공포스러운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꿈속에서 만석이 보았던 은빛 갑옷의 거인, 바로 물범 장군의 현신이었다. 하지만 꿈속의 자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분노로 이글거리는 그의 눈빛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장군이 지팡이를 내려치자 바다 전체가 뒤집히며 수만 마리의 물범떼가 군대처럼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귀여운 짐승의 소리가 아니라 침략자들을 응징하는 전장의 북소리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어리석은 인간들아, 감히 나의 안식처를 더럽히고 탐욕으로 바다를 모독하다니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장군의 호령과 함께 집채만한 파도가 최대감의 선단을 덮쳤다. 으악! 살려줘! 사병들과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배를 버리고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성난 파도는 그들을 자비 없이 집어삼켰다. 물범들은 물에 빠진 사람들을 공격하지는 않았으나 그들이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주위를 빙빙 돌며 위협적인 소리를 냈다. 가장 큰 배에 타고 있던 최대감은 아비규환 속에서도 탐욕을 버리지 못했다. 배가 기울어 물이 차오르는 와중에도 그는 옷자락에 금괴를 쑤셔 넣고 양손 가득 금덩이를 움켜쥔 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안 돼. 이건 내 거야. 누구도 못 가져가. 이놈들아, 배를 똑바로 대지 못해. 하지만 이미 배는 보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빠르게 가라앉고 있었다. 무거운 금괴를 몸에 두른 최대감은 탈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탐욕에 많이 되어 바다 깊은 곳으로 끌려 들어갔다. 내 돈, 내 금. 물속으로 사라지는 순간까지도 그의 손은 금괴를 놓지 않았다. 탐욕이 빚어낸 비참하고도 허망한 최후였다. 한편 뱃머리에 묶여있던 만석은 배가 뒤집히는 순간 차라리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다. 이제 끝이구나. 장군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 목숨으로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죽음을 받아들였다. 차가운 바닷물이 코와 입을 막고 몸이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의식이 흐려지며 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주마등처럼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여보, 얘들아, 미안하다. 그가 모든 것을 놓으려던 찰나 갑자기 부드럽고 매끄러운 무언가가 그의 몸을 감싸는 것이 느껴졌다. 희미하게 눈을 뜨자 익숙한 은회색 털의 어린 물범이 그의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녀석은 날카로운 이빨로 만석을 옥죄고 있던 밧줄을 툭툭 끊어내기 시작했다. 오라줄이 풀리자 몸이 자유로워졌지만 만석은 이미 물을 많이 마셔 수면 위로 올라갈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어린 물범을 필두로 수십 마리의 물범들이 만석의 아래로 모여들더니 그를 등 위로 떠받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마치 귀한 손님을 모시듯 조심스럽고도 빠르게 만석을 수면 위로 밀어 올렸다. 푸하학! 만석은 거친 숨을 토해내며 물 위로 솟구쳤다. 눈을 뜨니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있었고 난파된 배들의 잔해만이 바다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욕심에 눈이 멀었던 최대감과 그 무리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오직 만석만이 물범들의 호의를 받으며 널빤지 조각 하나에 의지해 둥둥 떠 있었다. 저 멀리 수평선 위로 거대한 물범 장군의 형상이 신기루처럼 일렁였다. 장군은 만석을 향해 엄숙하면서도 슬픈 눈빛을 보내고는 천천히 바닷속으로 녹아들듯 사라졌다. 그 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생명은 구하였으나 인간의 업보는
네가 짊어지고 가야 할 몫이다. 만석은 널빤지를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불러온 참극에 대한 회한과 공포가 그의 영혼을 짓눌렀다. 바다는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이전과는 다른 무거운 깨달음을 담고 있었다. 황금은 바다 밑으로 사라졌지만 만석은 그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남았다. 그는 텅 빈 바다를 향해 절을 올리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맹세했다. 다시는 바다를 거스르지 않겠노라고. 이 참혹한 교훈을 잊지 않겠노라고.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의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얄미울 정도로 눈부시게 푸르렀다. 거친 파도가 집어삼킨 욕망의 잔해들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고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은 잔잔한 물결 위에 붉은 윤수를 뿌리며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해변으로 떠밀려온 만석은 모래사장 위에 대자로 누워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고 입안에서는 여전히 짠 내음이 진동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뜨거운 생명의 박동은 그가 살아있음을 웅변하고 있었다. 저 멀리서 아내와 아이들이 울부짖으며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여보! 아버지! 흙투성이가 된 채 달려와 만석의 가슴에 얼굴을 묻는 아내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만석은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지옥에서 돌아온 자만이 흘릴 수 있는 안도와 회한의 눈물이었다. 최대감과 그의 사병들이 몰살당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었으나 이내 그들을 짓누르던 악랄한 착취의 사슬이 끊어졌음을 깨닫고는 복잡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최대감의 집은 주인 잃은 빈집이 되어 스산한 기운만이 감돌았고 그가 창고에 쌓아두었던 차용 증서들은 흉흉한 인심 속에 흐지부지 사라지거나 불태워졌다. 만석은 최대감의 죽음에 대해 말을 아꼈다. 그저 바다가 노했다는 짧은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할 뿐이었다. 사람들은 만석이 홀로 살아 돌아온 것을 기적이라 여겼고 그가 겪었을 공포를 짐작하며 더 이상 자세한 내막을 캐묻지 않았다. 만석은 자신이 보았던 황금산호와 수많은 보물들에 대해서도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것은 인간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재앙의 씨앗이었기 때문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거듭되면서 만석의 삶은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단단해져 갔다. 그는 더 이상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았다. 대신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그물을 깁고 노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조업 방식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그물에 걸린 어린 치어들은 반드시 놓아주었고 산란기에는 절대로 배를 띄우지 않았다. 만선만천의 욕심을 버리고 딱 가족이 먹고 살 만큼 그리고 이웃과 나눌 만큼만 잡으면 미련 없이 뱃머리를 돌렸다. 처음에는 물 들어올 때 노저어야지. 미련하다며 혀를 차던 마을 사람들도 만석의 배가 언제나 알토란 같은 고기들로 채워져 있고 그의 얼굴에 평온함이 깃든 것을 보며 하나둘씩 그의 방식을 따르기 시작했다. 바다는 정직했다. 욕심을 버리고 기다려준 만큼 더 크고 실한 물고기들을 내어주며 인간의 배려에 보답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만석의 검던 머리칼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다. 촌장이 된 만석은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 앉아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만석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촌장님, 정말로 저 검은 소용돌이 밑에 용왕님의 보물 창고가 있나요? 금덩이가 산처럼 쌓여 있다던데 우리가 가서 가져오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만석은 허허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얘들아, 잘 듣거라. 진정한 보물은 차가운 바닷속 금덩이가 아니란다. 우리가 숨쉬고 밥 먹고 이렇게 웃으며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고기를 내어주는 저 바다 자체가 바로 보물단지인 게야. 황금은 무거워서 사람을 가라앉게 만들지만 생명을 아끼는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서 우리를 살게 한단다. 만석의 가르침은 비단 아이들에게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마을 회의 때마다 바다와의 공존을 역설했다. 바다는 우리의 곳간이지만 동시에 무서운 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다를 존중하지 않으면 바다도 우리를 버릴 것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호소는 마을 사람들의 의식을 서서히 변화시켰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고 폭풍우가 치는 날에는 무리하게 배를 띄우는 대신 바다에 감사제를 올리며 자연의 섭리에 순응했다. 한때 가난과 탐욕으로 얼룩졌던 어촌 마을은
이제 웃음과 여유가 넘치는 풍요로운 마을로 변모해 있었다. 만석이 남긴 유산은 눈에 보이는 금괴가 아니라 자연을 경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고귀한 정신이었다. 그것은 자식들의 자식들에게로 이어지며 황금보다 더 빛나는 가치로 마을을 지키는 등대가 되었다. 어느 늦가을 해질녘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만석은 지팡이를 짚고 홀로 바닷가로 나갔다. 노을이 붉게 물든 수평선은 마치 수십 년 전 그날처럼 아름답고 장엄했다. 만석은 젖은 모래밭에 걸터 앉아 하염없이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는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장성한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뚜트로 나가거나 마을의 일꾼으로 바쁘게 살고 있었다. 고독이 밀려올 법도 했지만 만석의 표정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덤으로 얻은 삶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날 바다에서 죽었어야 할 목숨을 물범 장군의 자비로 이어왔으니 하루하루가 감사와 축복의 연속이었다. 오래 기다렸소. 만석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잔잔하던 물결이 일렁이며 은빛 머리 하나가 수면 위로 쑥 올라왔다. 세월의 흐름을 비켜갈 수 없었는지 녀석의 털빛도 예전처럼 매끄럽지 않았고 수염도 희끗희끗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 깊고 맑은 눈망울만은 여전히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수십 년 전 그물에 걸렸던 그 어린 물범. 아니, 이제는 바다의 어른이 된 그 친구였다. 녀석은 만석을 알아보았는지 끼익하고 낮고 부드러운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오랜 친구에게 건네는 안부 인사처럼 정겹게 들렸다. 만석의 눈가에 주름진 미소가 번졌다. 자네도 늙었구만. 나도 이제 갈 날이 머지 않았다네. 물범은 모래사장 가까이까지 헤엄쳐 와서 만석과 눈을 맞추었다. 둘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다. 그저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지난 세월의 회한과 감사가 오롯이 전해졌다. 만석은 떨리는 손을 뻗어 허공을 향해 손짓했다. 마치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는 듯한 신뢰미였다. 고마웠네. 자네 덕분에 참으로 잘 살았어.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썼는데 받아보기에 어땠을지 모르겠구먼. 물범은 마치 충분했다고 답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몸을 돌려 천천히 먼 바다를 향해 헤엄쳐 나갔다. 붉은 노을 속으로 사라지는 은빛점을 바라보며 만석은 긴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 속에 평생의 짐이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날 밤 만석은 잠자리에 들어 영원히 깨어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세상 모든 근심을 내려놓은 듯 평온했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촌장의 죽음을 슬퍼하며 성대하게 장례를 치렀다. 상여가 나가는 날 마을 앞바다에는 수백 마리의 물범떼가 나타나 상여 소리에 맞춰 슬피 울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수군거렸다. 촌장님이 바다의 신선이 되러 가시는 게야. 물범 장군님이 마중을 나오신 게지. 만석의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남긴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바닷바람을 타고 영원히 흐르게 되었다. 욕심을 버리고 생명을 구한 어부와 그 은혜를 잊지 않은 바다의 우정은 후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황금보다 더 귀한 진주처럼 영롱하게 남았다. 세월이 흘러도 검은 소용돌이 해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 뱃사람들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약속과 신의를 지키는 성스러운 바다로 불린다. 맑은 날이면 어부들은 그곳을 향해 잠시 묵념을 올리고 조업을 시작한다. 그리고 운이 아주 좋은 날이면 파도 사이로 은빛 물범이 튀어올라 인간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마치 만석의 영혼이 여전히 그곳에 머물며 바다와 인간 사이를 이어주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바다는 말이 없지만 모든 것을 기억하고 탐욕은 사라지나 사랑은 영원히 남는 법이다. 이것이 바로 어부 만석이 우리에게 남긴 썩지 않는 황금보다 더 빛나는 유산이다.